안녕하세요. 88BPM입니다. 오늘은 현대엘리베이라는 종목을 들고 와봤고요. 그에 맞는 소제목은 우량 대북주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남과 북이 같이 있는 사진인데 투자의 포인트는 대북주라는 점을 좀 시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단순히 대북주가 아니라 우량한 대북주다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앞서 얘기할 부분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네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건설 착공 물량 확대로 인해서 외연의 확장,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재무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지속적 수요 예상. 첫 번째랑 비슷한 맥락의 얘기 부분인데 이거는 산업적인 부분에 좀 가깝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중국 상하이 스마트 캠퍼스 준공에 따른 수요 예상. 이제 이번에 중국 상하이의 스마트 캠퍼스 준공을 해서 이제 그에 따른 수요 예상에 대해서 나중에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기 말 대북 관련 호재에 따른 업사이드 기대. 그러니까 저희가 상승의 트리거를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대북이라는 점에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는 목차는 총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업종 환경, 그래서 국내와 해외에서의 주택 부분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 분석이죠. 재무제표 부분. 세 번째는 다운사이드, 업사이드. 그러니까 하락할 수 있는 요인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거고, 네 번째는 기술적 분석으로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종 환경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 부분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실 지표는 이제 국내 주택건설 착공량 증감률 추이입니다. 2021년 3월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0을 올라온 수치로서 이때는 2015년 건설이 단기적인 피크였을 때랑 비슷한 수치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여당과 야당 모두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같은 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택 건설 착공 물량 확대와 동시에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량도 확대가 되겠죠. 주택 부문을 건설을 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 엘리베이터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 부분에서 우리나라 1등의 기업 현대엘리베이를 들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내 부문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부분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부분인데요. 세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승강기 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를 하고, 승강기 완제품은 안전 인증을 의무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 의무 강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 나중에서 이제 업체를 부르던 그다음에 비용을 청구하던 해서 어쨌든 사후 관리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정기 검사 주기를 6개월로 단축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승강기 유지 및 보수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익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되게 고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 극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해외 부분입니다. 아까 국내 부분을 했으니 해외 부분을 볼 건데, 4월에 중국 상하이 스마트 캠퍼스 준공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간 2만 5천 대의 생산 능력을 추가 확보한 상태고요. 엘리베이터는 2만 3,500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좀 많이 포커스를 갖춰 있다는 부분이고, 이게 중국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의 중국향 엘리베이터 수요가 증가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캠퍼스는 이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생산 라인, 그리고 물류센터 연계된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과 AI 기술을 도입해서 그거를 위해서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언급 드릴 건데, 이제 현대 엘리베이가 단순히 엘리베이터 물류를 운반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기에 사물 인터넷과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4차 산업혁명과 맞게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산업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실 부분은 앞서 얘기한 이제 스마트 캠퍼스 관련하고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현대엘리베이는 LG전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8월 20일 날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이제 이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배송 로봇과 스마트 빌딩입니다. 아까 언급을 드렸죠. 중국에서도 공장을 지을 때 AI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도입을 시켰다고 했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뒷받침이 되는 이제 근거가 바로 여기 업무 협약 체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는 단순히 엘리베이터가 아닌 배송 로봇과 스마트 빌딩에도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30년대 배송 로봇 시장이 50조 원 규모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자회사 현대모빅스를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현대모빅스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과 스크린 도어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2018년 로봇 배송 시장에 진출을 하였고요. 이미 배민 기업이라고 하죠. 우아한 형제들과 로봇 연동 상품 개발 협약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이미 산업에 뛰어들고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영향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미래지향적인 산업까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로 인해서 업종 환경,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업황 부분에서 현대엘리베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봤고요. 네, 기업 분석 부분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될 건데, 보시는 것과 같이 유지보수 비용 쪽에는 천억 단위, 네, 1쿼터, 2쿼터는 주로 천억 단위가 많고요. 그 다음에 3쿼터에는 한 1,500억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년 1쿼터, 2쿼터는 굉장히 낮은 수치였지만 4쿼터에는 다시 올라왔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 2쿼터 전반기에는 이제 이익이 좀 감소하고 후반기 들어서 조금 이익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1년 4쿼터에는 2,260억까지 이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볼게 승강기 설치 부분입니다. 승강기 설치가 대략적으로 한 쿼터당 한 10,000대를 평균으로 하고 있었죠.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10,000대를 좀 넘은 수치였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도 한 10,000대에서 12,000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데, 아직 이 부분은 건설이 호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건설의 호황 부분, 즉 승강기 설치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승강기 설치는 건설의 막바지에 들어가게 되고요. 건설 경기 1, 2년 후행한다고 하니까 지금 건설의 경기가 되게 피크인 부분, 피크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런 재무제표가 연결되지 않았다. 즉 미래에 대한 승강기 설치 부분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다운사이드, 업사이드를 볼 부분입니다. 다운사이드 부분에서는 하락 요인에 관한 건데요. 일단 처음에는 원재료 상승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원재료 값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떤 원재료 값이 한 두세 배 뛰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스틸 플레이트 1kg당 36기 말에서 38기 반기까지 약 70% 정도가 오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매출 원가의 상승을 높이면서 이익을 감소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재료 상승에 따른 매출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고, 네, 그 다음 볼 거는 다운사이드와 업사이드 부분입니다. 대북 트리거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이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대북 트리거인데 2021년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 6월 달에 현장의 현대그룹 회장과 통일부 장관 이인영 만나가지고 이제 코로나 개선 후에 금강산 관광 재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을 많이 얘기했던 걸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임기 말에 다가왔고요. 어느 정도 액션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촬영 당일인 9월 10일인데 어젠가 이틀 전이었죠. 북한에서 열병식이 이루어졌는데, 열병식에서는 전차, 탱크 대신에 소방차, 트랙터 이런 것들을 내면서 조금 더 다른 스탠스를 보인 부분이 조금 우리한테는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아까 언급을 드렸죠. 이걸로 인해서 이익의 업사이드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리면서 업사이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을 추상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코스피와 현대 엘리베이 차트입니다.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은 커플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파란 색깔이 현대 엘리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구간별로 코스피가 상승하면은 같이 오르는,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는 그런 구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88bpm은 코스피가 좀 더 상승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방향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민감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저희 88bpm은 코스피가 2018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추상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가두은 상태에서 이런 상승의 제한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때 있죠. 이렇게 하락할 때, 올라갔다가 하락할 때는 그러니까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들에서 큰 낙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낙폭은 결국에는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낙폭이 나오면서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의 큰 추세 이탈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최근에는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하락 때는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들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테마에 쏠림 현상이 나고요. 테마 쏠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대선이고 대북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초점에서 대북 테마를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엑시 플랜입니다. 저희 88bpm은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의견을 바이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첫 번째는 주택건설 착공 물량 확대로 인한 외형의 확장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서 지속적인 수요 예상, 아까 언급드렸듯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중국 상하이 스마트 캠퍼스 준공에 따라서 수요가 예상이 된다. 아까 언급드렸죠. 이로 인해서 엘리베이터의 생산 능력이 25,000대가 늘어났고,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든 AI든 접목을 해서 추가적인 미래 성장성을 확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임기말 대북 관련 호재에 따른 업사이드, 이거는 아까 언급드렸듯이 대형주들이 무너짐에 따라서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므로 유동성은 있으니 그 돈이 어디로 가겠냐라고 봤더니 저희는 대북주로 보고 있다 하는 부분으로 현대엘리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